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AI 모델들 있잖아요. 그걸 훌쩍 뛰어넘는 AI의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경험의 시대라는 건데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우선 지금 우리가 쓰는 AI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걸 인간 데이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 LLM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텍스트, 이미지, 코드를 말 그대로 먹고 학습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 효과적인 방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해온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이 방식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AI를 가둬버리는 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뛰어넘는 AI, 인간의 한계,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AI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될 겁니다. AI를 발전시키는 데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인간 데이터를 따라가는 길,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요. 왼쪽에 보이는 인간 데이터의 시대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아는 걸 AI가 열심히 베껴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경험의 시대는요. AI가 세상과 직접 부딪히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AI의 씁쓸한 교훈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AI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직관적인 생각이 오히려 AI의 잠재력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역설적이죠? 인간의 데이터를 과감하게 버렸을 때 오히려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알파고 이야기입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알파고는 인간 프로 기사들의 기보,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했어요. 그런데요, 불과 1년 뒤에 나온 알파제로는 인간 데이터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로, 말 그대로 제로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랑 바둑을 두면서 학습했는데 결과는 인간에게서 배운 이전 버전보다 아주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의 지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나왔던 그 전설적인 37번째 수,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수가 알파고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이상하고 낯선 수라서 프로기사가 저런 수를 둘 확률이 1만 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해요. 바로 이 한 수, 이게 바로 AI가 단순히 인간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서 아예 인간이 상상도 못한 영역에서 진짜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인간의 가르침 하나 없이 AI가 그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강화학습? 이거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끝없는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뭘 해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으면 플러스 점수, 즉 보상을 받고 나빴으면 마이너스 점수, 벌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점수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전략을 계속 고쳐나가겠죠. 이 엄청나게 단순한 과정을 수백만, 아니 수천만 번을 반복하면서 AI가 스스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데이비드 실버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케이크 레시피 비유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떤 케이크 레시피를 보고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 추측하는 건 사실 진짜 피드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이죠. 하지만 AI가 만든 레시피로 케이크를 구워서 그걸 누가 직접 먹어보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또는 이건 좀 별론데? 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에 딱 붙어있는 진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AI는 바로 이런 진짜 결과를 통해서 배울 때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바둑판이라는 게임의 세계를 넘어서요. 인간지성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의 세계로 무대를 옮겨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바둑을 평정했던 그 알파제로 코드 있잖아요. 그걸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알파 프루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풀어야 할 게임은 바둑이 아니에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바로 수학 증명 문제였던 거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알파 프루프가요, 전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 그러니까 은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방식이 그냥 게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지적 활동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둑이나 수학처럼 규칙이 명확한 세계가 아니라 승패도 불분명하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는 과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강화학습을 현실 문제에 적용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는 것, 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목표 자체가 애매하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엔 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게임이나 수학은 목표도 명확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도 아주 확실하잖아요. 이기면 플러스 1, 지면 마이너스 1, 딱 떨어지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때요? 목표는 애매하고 피드백은 한참 뒤에 오거나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고 주변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죠.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데이비드 실버가 인간 데이터를 화석 연료에 비유했는데요.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쓰기엔 강력하고 편하지만 언젠가는 바닥나고 말 한계가 뚜렷한 자원이라는 거죠. 반면에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뭘까요? 이건 지속 가능한 연료와 같아요. AI가 스스로 무한하게 만들어내면서 영원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경험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간다면 과연 그 AI는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세상의 새로운 진실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